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 전,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싸움이 인류에게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생물이 생사를 다투는 큰 위기에 처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대멸종기죠. 지구 역사상 이와 같은 시기는 총 5번이나 존재했습니다. 이런 대멸종기에는 생물의 종이나 속이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과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죠. 그렇게 타격을 입은 자연은 그때마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회복을 이어갔습니다. 멸종을 일으킨 원인은 운석과 대륙 이동, 화산 폭발 등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의 멸종기에 관해서는 그것을 일으킨 결정적인 요인을 밝혀낼 수 있지만 대봉기의 대멸종에 관한 원인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해답은 지구상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본기 대멸종은 지구 근처에서 폭발한 초신성의 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그러한 천재지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는 걸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대본기 대멸종. 그러면 대략 4억 2천만 년 전 대본기의 첫 시작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당시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북아메리카, 유럽, 그린란드는 북반구에 있는 로라시아, 다시 말해 유라메리카 대륙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외의 육지는 남반구에 있는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적의 약 85%는 바다였습니다. 쥐라기가 공룡의 시대였던 반면 대봉기는 물고기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동식물들이 조금씩 육지에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화려한 볼거리는 대부분 바닷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대봉기 초반에 진흙을 먹고 사는 조용한 물고기를 대체한 것은 피해 굶주린 포식자들이었는데요. 이는 그야말로 무장한 거대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둥클레오스테우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런 어류는 거대한 턱을 갖고 있고 치아 대신 판 형태로 발달한 큰 뼈를 가지고 있으며 몸 길이가 10m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바다에서 낚시를 한다면 뭐 하나 잡기도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당시의 바다에는 산호와 해면 등으로 만들어진 암초 지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현대로 말하면 산호초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봉기의 중반으로 가면 생물은 더욱더 육지로 진출하게 됩니다. 거대한 육지 위에서는 나무가 뿌리를 내렸고 늪지뿐 아니라 산에도 숲이 형성되면서 물고기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틱타알릭은 아직 아가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었지만 뼈의 구조는 이미 지상에 사는 사족보행 동물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착실하게 발전해가는 생물들을 엄습한 것은 바로 천재지변이었습니다. 대봉기 대멸종은 이 시기의 마지막인 2000년에서 2500만 년 사이에 서서히 일어났으며 몇 번의 큰 위기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여러 차례에 걸친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켈바세르 사건과 한젠버그 사건은 특히 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대봉기 대멸종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20%의 과와 70에서 80%의 종이 소멸되었고 특히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은 해양 생물로 육지의 동식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대봉기 대멸종은 매우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멸종의 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수중 화성 활동의 활성화와 큰 마그마 지대 형성, 해양 수위 변화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중에는 식물 때문이라는 설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마침 그 무렵 식물은 토양에서 영양을 흡수해 대기의 조성을 바꾸면서 놀라운 크기로 성장을 시작했고 바다에는 산소가 부족한 지역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생물은 멸종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죠. 모든 생물은 바다에서 태어난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런 생물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역변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3억 5,900년 전 일어난 대봉기 대멸종의 마지막 절정기에 더 엉뚱한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바로 초신성 폭발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위협. 대질량 천체는 생을 마감할 때 화려한 쇼를 벌입니다. 항성들은 연료를 다 소진하면 수축하는데요. 그 후 엄청난 에너지를 해방시켜 외곽이 산산이 흩어지고 광범위하게 물질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이때 X선이나 감마선, 자외선 등 파괴력이 높은 방사선이 함께 방출되어 이러한 폭발이 지구 근처, 예를 들어 65광년 거리에서 일어났다면 지구에게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방사선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면 어떤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우주 방사선의 무방비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존층 파괴가 있었다는 것은 대봉기 말기에 형성된 암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암층 안에 방사선을 쬐어 그을린 식물의 포자가 수천 개나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운석의 충돌이나 태양 플레어, 감마선 버스트 등 다양한 천재지변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재지변은 어느 한 지점에서만 일어나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오존층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죠. 한편 초신성 폭발은 말 그대로 주위의 공간에 방사선을 퍼부어서 지구를 지켜주는 오존층을 10만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걸쳐서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대봉기에는 생물 다양성이 저하된 기간이 꽤 길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2회 혹은 그 이상의 초신성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을 가능성도 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대질량 천체는 보통 성단 안에서 태어나고 서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난 직후에 또 다른 폭발이 계속되었다는 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하지만 그걸 대체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병탐정 지질학자. 고생물학자 팀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아직 다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봉기의 화석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화석 중에서 플루토늄 244나 사마륨 146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흔적을 찾는다면 범인의 지문을 발견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모두 지구상에서는 천연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지구에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생원은 초신성 폭발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일어날 가능성.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지구 주변의 우주 공간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일단은 안심하세요. 초신성 폭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은하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제 막 폭발하려는 대질량 천체 중 지구와 가장 가까운 것은 베텔게우스입니다. 이 적색거성은 삶의 최종 단계를 맞은 지 오래되었고 천문학자들은 매번 숨을 죽여 이 별의 광도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베텔게우스는 버티고 있답니다. 지구에서 600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베텔게우스. 만약 이 별이 폭발하면 지구에서는 보름달처럼 밝게 보이며 대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인류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 덕분에 이번 영상은 아주 낙관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봉기 대멸종은 최대의 멸종은 아닐지라도 종의 진화에 큰 상처 자국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봉기 대멸종 이후 동물의 진화 방향은 뚜렷이 바뀌었습니다. 바다에는 더 이상 둥클레오스테우스 같은 거대 물고기들이 살지 않게 되었고 상어나 가오리의 조상격인 연골 어류로 대체되었죠. 지상의 척추동물은 소형화를 시작했습니다. 물고기의 시대가 끝나고 육지 진출을 이어가고 있는 생물들 앞에 또 다른 천재지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날을 잡아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